안녕하세요. 현학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웃으면서 얘기. 이게 세계 최고 전문가라니까 좀 쑥스러워하세요. 근데 우리 C+에 있는 우리 파트너분들 그리고 전문가들은 감히 세계 최고의 전문가라고 저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웃으면서. 웃으면서 늘 웃는 모습으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서부터는 FDIC 계약 조건에 규정되어 있는 클레임 조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 첫 시간으로 제일 처음에 나오는 클레임 조항이 1.9조항이죠. 그렇습니다. 1.9조항은 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모르니까 일단 1.9조항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정익근 부사장님께서 오늘 소개 안 하고 그냥 할게요. 오늘은 FDIC 계약 중에서 레드북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조항이 레드북에서는 지연된 도면과 지시라는 것들이고 옐로우북에서는 발주자 요구서에 에러가 있을 적에 그 책임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건데 오늘은 레드북에 나와 있는 지연된 도면과 지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시공자가 발주자로부터 합리적인 특정 시간 안에 거기 볼 것 같으면 우리 within a particular time which shall be reasonable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 말이 상당히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합리적인 특정 기간.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컨트랙 데이터나 이런데 명기가 된 기간이 아니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요것들은 우리가 8-3에 나오는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그런 공정을 가지고 따져봐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특정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걸 좀 봐야 되고 특정 기간 안에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도면이라든가 지시를 받지 못해서 시공자가 공기가 지연된다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할 적에는 발주자한테 서면으로 요청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서면으로 요청을 할 적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왜 필요한지, 언제까지 필요한지, 뭐 이런 그 상세를 집어넣어 가지고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발주자는 이와 같은 것을 받으면 즉시 그쪽에 대해서 회신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시공자한테 어떠한 공기의 지연이나 혹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 같으면은 뭐 2017년도 계약에 따를 것 같으면은 그 20- 클레임 조항에 의해 가지고서 우리가 클레임을 할 수 있다라고 계약서는 되어 있고 단지 거기 이제 조항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것들이 발주자가 이와 같은 합리적인 특정 기간 안에 도면이나 지시를 주지 못한 사유가 시공자가 내야 되는 어떠한 시공자 문서라든가 이런 것을 내지 않거나 혹은 시공자가 낸 것에 어떤 에러가 있어 가지고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적에는 시공자가 이와 같은 것에 대한 공기연장이나 클레임을 걸 수 없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도면이라는 건 아는데 인스트럭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엇을 인스트럭션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1-3조항에 나오는 소위 노티스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것들인지 그런 것들이 아니면은 2017년도 나는 8-4항에 나오는 early warning에 나오는 내용하고 인스트럭션이 어떤 관련이 있는 것들인지 이런 걸 조금 비교를 해봐야 하는데 FDIC 조항이 이번에 새로 내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연관관계를 따지지 않고 조금 좀 통일되지 않게 쓴 듯한 느낌이 들고 노티스는 1-3에 나오는 노티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서 데피니션이 나와 있는데 인스트럭션은 데피니션이 없어요. 뭐가 인스트럭션으로 하는 건지. 그리고 인스트럭션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들은 발주자는 인스트럭션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와 같은 권리가 서면으로 돼서 이것이 베리에이션을 할 때는 13조항에 의해서 베리에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인스트럭션에 대한 것들도 어떠한 그 구체적인 것 없이
막연하게 좀 써가지고서 아마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으로 볼 적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 그 쭉 우리 전문가 토론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정의균 부사장님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들은 전부 다 이게 교과서를 갖다 놓고 공부하고 오는데 그래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저쪽이랑. 예, 굉장히 피딩에 대해서는 뭐 강의도 많이 하시고 거의 머릿속에 그냥 컴퓨터 AI 정도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이상 이게 어떤 지적 전문성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요 일정 구정이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도면, 하나는 지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늦어졌을 때 이제 클레임 할 수 있다 하는데 그 늦어지는 그 기한이 언제까지냐 요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정표를 좀 봐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원래 계약서대로 한다 같으면은 커맨스먼트 하기 전에 거기 1-8 조항에 볼 것 같으면은 발주자가 시공자한테 도면을 몇 부 줘야 된다는 게 나오는데 문제는 그 시간 안에 도면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거기 볼 것 같으면 합리적인 특정 기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천상 공정표를 봐야지만 합리적인 특정 기간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공자가 이 도면이 필요하다고 그 노티스를 줄 때 그때 특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뭐 한 달 내에는 그렇긴 한데 이제 그 합리성에 대한 또 악유가 벌어질 테니 또 공정표라는 게 이제 안전바인 것 같은데 실제로 공정표에 도면이 무지개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떤 도면인지도 모르고 입찰할 때는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정표에 이제 기입한다는 것이 실제는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입장 할 때 분석을 해서 알면 공정표에 넣어서 가급적이면 자기 공정에 맞게끔 반영할 수가 있겠지만 시공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추가 도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검토 단계에서 상당히 좀 예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제 경험은 우리 국내 건데요. 그 해외 발주자가 했어요. 피딩을 썼고.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 친구들이 컨셉 디자인만 입찰 때 주고 실제 디테일 디자인은 공사하면서 주는 방식이에요.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시공자 입장에서는 도면을 받고 해야 되잖아요. 이제 컨셉만 있으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도면들이 늦게 나오는데 이 조항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우리 실무자들이 좀 입찰할 때 어떤 도면에 약점이 있을 건지 어떤 것들을 받아야 될 건지에 대한 그거를 좀 해야 되는데 뭐 공정표 자체도 지금 잘 안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될 것 같다. 그거 외에 이런 것들도 좀 있을 수가 있죠. 발주자가 제공해야 되는 이퀴브먼트 설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비들 같은 것들은 설비에 관한 그 것들을 일정 기간 안에 시공자한테 줘야지만 시공자가 그것에 대한 파운데이션 설계를 할 적에 앙카볼트의 위치를 정한다든가 아닐 것 같으면 스카폴딩이나 스테이징 계획 같은 걸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미리 어느 시점까지는 우리가 도면을 달라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 것들이죠. 나오는 것들이. 그래서 상당히 이게 좀 실무적으로는 판단하기가 또 공정표에 입히기가 좀 쉽지 않다. 그런데 또 그 요구하는 기간이 어떤 작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또 준비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작업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까지 염두에 둬가지고 그 파티큘러 타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요구를 해야 될 텐데 이거는 이제 공사까지 권하고 공무까지 권하고 우리 계약 전문가들하고 상당히 그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제 도면은 그래도 이제 물리적인 거니까 잘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지시는 이거는 뭔지 진짜 모르는 상태에서 현장에서 이제 실제로 발생하면 이제 청구를 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계약을 다루는 입장이다 보니까 문장 하나하나에 굉장히 예민하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조항은 말하자면 선언적인 의미예요. 이런 일이 생겨서
공사가 지연됐다고 너희들이 생각하면 언제든지 너희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자는 거지. 예를 들어서 드로잉이 어떤 드로잉이어야 되고 인스트럭션이 어떤 인스트럭션이어야 되고라고 구체적으로 열거하기에는 계약이 다룰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방대한 거죠. 근데 여기 이제 그렇게 이제 구체적인 걸 이제 쓰라고 돼 있긴 한데 요청할 때 그렇죠. 이유 이런 것들 필요한 시기가 되면 그러니까 요청을 해야 될 시기가 되면 요청을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도면 같은 경우는 일을 하다 보니 이 도면에서 정확하게 표시가 안 돼서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시공이 안 되겠다. 그렇다면 이게 추가적으로 너네들한테 인스트럭션이 필요하거나 또는 추가 도면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먼저 보내야 되겠죠. 요거 결국은 공정위에서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틀림없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거란 거죠. 얘네들이 이제 피드를 만드는 애들이 이런 상황이 아마 충분히 벌어진다 현장에서. 그렇다면 당신은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클레임을 할 권리가 생긴다. 그렇죠.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1.9조항은 이게 계약을 볼 때 꼭 PD가 아니더라도 이 조항이 없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 저항할 수 있는 1.9조항은 저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써먹었거든요. 하나 예를 더 들어드리면 그 말레이시아 공항 현장을 하는데 그 활주로 까는 거예요. 활주로 까는 건데 활주로 밑에 토공이라 하면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흙을 이렇게 다져 놓는 거. 이 토공은 다른 업자가 있어요. 근데 활주로 하려고 딱 들어갔더니 그 다른 업자가 한 그 토공 그 집안에 크랙이 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스팔트를 시작을 못 하잖아요. 활주로를. 그래서 요걸 활용했어요. 이 크랙을 어떻게 할 건지 지시를 해라. 너의 지시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건 뭐 큰 문제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8개월 끌었어요. 공법을 어떻게 찾느냐니. 그래서 공기현장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입지를 좋게 가지고 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이런 거 말고 또 혹시 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해 보신 거 이 조항 관련해 가지고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뭐 옛날에는 그 사실 그 발주처가 입찰서를 만들 때 철근은 뭐 대충 해요. 그러니까 뭐 복잡하면 콘크리트 루베당 뭐 150kg, 간단하면 100kg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철근량이 비옥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철근 해가지고 몇 톤 이렇게 돼 있고 도면을 안 만들어요. 도면을 안 만드는 케이스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이제 저희들은 처음에 나가서 이제 이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철근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근 도면을 빨리 달라. 왜냐면 사이즈별로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노티스를 줬고 실질적으로 철근 도면을 받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지연돼가지고 공개현장 했어요? 네, 공개현장 했고. 통지 안 하신 거 아니야? 네? 아 공개현장 했고 그 보상 클레임도 했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걸로 본다 것 같으면 공사 착공 지시 같은 것들인데 계약해 볼 것 같으면 공사 착공을 할 적에는 뭐 서면으로 하고 며칠 전까지 해주고 이런 게 있는데 만약 그 날짜가 지나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현장에 따라서는 뭐 한 달, 두 달이 지나서도 공사 착공 지시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 거기 보면 공사 착공을 지시한 뒤부터 커맨스먼트가 시작된다는 얘기만 있지 다른 게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적에는 시공자가 인원 장비가 우리가 레디 포 스타트 할 수 있도록 커맨스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지시가 안 나옴으로써부터 계속 연장되고가 나가는 어떤 이런 것들은 그 지시에 관한 사항들이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도 아마 우리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저쪽 핑크북 같은 데서는 180일이 되도록 지시를 안 할 것 같으면 계약이 파기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가 거기 레드북 같은 데는 그런 용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갈 수 있다는 얘기들이거든요. 뭐 그런 데서도 우리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공자로서는 어쨌든 이게 이제 클레임 조항이죠. 그래서 그렇죠. 절차 조항, 이전 동영상에서 말씀했던
그 통진이 뭐 디테일 파티큘러 내고 뭐 이런 것들은 지키셔야 되는 거고, 그죠? 그죠. 특히 여기는 노티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A further notice 이렇게 돼 있으니까. further notice. 네. 두 가지 노티스가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의 노티스가 아니라 이 하나를 성공하기 위해서 두 개의 노티스가 나가야 된다. 하나는 이건 첫 번째 early warning 같은 노티스가 나가고, 실제 이제 크림 노티스는 두 번째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시고 두 개 노티스. 두 개 노티스 하면 벌써 이제 우리 독자들이 머리가 돌아요. 하나 노티스 힘든데 두 개 노티스까지 해야 된다. 글쎄요. early warning 노티스에 대해서 예. 요번에 2017년 판에 들어온 거죠? 아니요. 99년 판에도 똑같이 있어요. 99년 판에는 8-3 프로그램에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었고 요번에 2017년도는 어드밴스 워닝이라 그래서 8-4 항목에다가 별도로 크게 집어넣었죠. 차이가. 그래서 이 조항은 진짜 우리가 좀 보물처럼 쓸 수 있는, 제 생각에는 그런 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현장에서. 근데 이게 이제 크레임 조항이고, 이게 만약에 어떤 추가 작업에 대한 거라고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아니라 이제 베리에이션 조항 쪽으로 그렇죠. 베리에이션 가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크레임하고 베리에이션하고 좀 구분해야 되는데 이건 좀 어려운 문제니까 나중에 한번 다루기로 하고, 그 다음에 코스트하고 프로핏까지 주게 돼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 크레임 권리가 코스트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현재까지 발생된 비용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된 비용까지도 포함해서 코스트라고 정의를 하고 있으니까 크레임이 꼭 현재까지 작성된 손실에 대한 게 아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 공개 현장은 뭐 당연하고, 그리고 이제 공개 현장 하려고 그러면 또 프로그램을 또 봐야 되고,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설리게를 발주자 책임지는 경우에 레드북, 핑크북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거고, 옐로우북이나 실버북도 없지만 옐로우북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인프루언스 리커먼트 에러가 있는 경우에 요 조항, 조항의 내용이 완전 틀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다. 예, 그래서 오늘은 피딕에 규정된 크레임 규정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일정 구조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혹시 뭐 추가적으로 또 자기 경험이나 뭐 이건 크레임이니까 뭐 다른 거보다도 결정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것들인데, 결정은 엔지니어가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엔지니어는 3-5 조항 어그리먼트 앤드 디터미네이션에 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모든 크레임은 다 그걸로 하는 것들이니까 그 나머지 뭐 크레임의 절차와 그 다음에 크레임의 결정 방법에 의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크레임 관련된 첫 시간으로 2.9 조항, 도면이나 지시가 늦어졌을 때 크레임의 권리를 주고 있는 피딕 계약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